자, 우리 저번 시간 1주차 수업을 온라인으로 잘 들었죠? 첫 번째 했던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 두 번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래스를 프로그램으로 정의를 해주고 정의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시간은 갑자기 난이도가 퐁 튑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C#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익숙하지 않고 클래스나 객체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데 갑자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고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더라도 그냥 따라하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에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습니다. 별다른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을 보면 뛰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을 하고 어떻게 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달려볼까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내가 먼저 걸어가면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길은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다니다 보면 거기에는 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다. 루신의 소설 고향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도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존재합니다.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정의해 보는 겁니다.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다룰 겁니다. 뭔가 정의된 클래스가 있을 때 그 정의된 클래스를 C#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볼 일입니다. 두 번째는 클래스를 프로그램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그 객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가 있었죠. 네, 속성과 메서드입니다. 속성과 메서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강좌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객체 지향이란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절차 지향형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폰 노이만으로부터 출발한 내용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순서대로 처리한다라는 개념이 그 절차 지향이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현대의 소프트웨어는 현실 사회에 있는 내용들을 컴퓨터에 옮겨 놓는 겁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개수도 많죠.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서로 그 정보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절차지향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처리를 해주는 게 결국 객체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객체지향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네, 맞습니다. 속성과 메서드입니다. 속성은 객체가 갖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로 기술이 됩니다. 메서드는 객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을 나타내주게 되고 동사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와 객체라는 용어가 있었네요. 이 클래스와 객체가 본 그 강의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장치, 도구에 해당이 되고, 객체란 것은 그 클래스를 통해서 만든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 클래스 그러면
붕어빵 기계 혹은 그 집을 짓는 도면에 해당이 됩니다. 객체라고 하면 붕어빵 기계로 만들어준 붕어빵을 우리 객체라고 할 수 있겠고, 설계 도면에 의해서 구현되어 있는 집을 객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쓴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객체 지향에는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추상화, 두 번째는 다형성, 세 번째는 캡슐화, 네 번째는 상속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때까지 배울 핵심들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부터 들어가 보기로 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클래스와 객체라고 그랬죠.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템플릿이라고 그랬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체 모델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객체 모델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객체 모델링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은 이 클래스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UML에서 이야기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해서 만국 공통에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그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언어의 한 종류입니다. UML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네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각각 칸이 이렇게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두 번째 영역은 속성이 들어가고, 세 번째 영역은 메서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클래스는 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사에 해당이 될 겁니다. 속성은 명사라 그랬죠. 메서드는 동사입니다. 자, 먼저 속성과 메서드를 잠깐 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갖는 자료입니다. 보통 C# 언어에서는 멤버 변수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속성과 멤버 변수 구분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객체들의 행동 모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속성과 메서드를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객체 모델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그 클래스를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라고 파란색 글씨로 들어갑니다. 자, 파란색 글씨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맞아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미 약속으로 무슨 일을 할지가 정해져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까만색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을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정의의 시작과 끝, C# 언어에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나타낼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열고 여는 위치가 클래스의 정의 시작점, 닫고 클래스의 정의가 끝나는 점입니다. 여기 내부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졌던 속성들은 요 영역에 보통은 이렇게 그 중괄호 안쪽의 위쪽 영역에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정해놓은 메서드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메서드들을 기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클래스 정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클래스를 정의하는지,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래스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토모빌,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는 차종, 타입이라고 하는 차종과 스피드, 속도라고 하는 두 가지 값만을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메서드에서는 가속, 스피드업, 감속, 스피드 다운, 정지, 스탑, 여기까지 3개 정도의 메서드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3개의 네모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위에는 클래스 이름을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쪽에서 오토모빌이라고 클래스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UML의 그 클래스 명에도 오토모빌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속성은 우리가 두 가지를 정의했다고 그랬죠. 타입과 스피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두 번째 칸에 차종과 속도를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는 세 번째 칸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이라고 하는 메서드 세 가지를 정의를 해주면 UML에서 이야기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실수였네요.
이 인수가 여기에 전달이 될 겁니다. 이때 x 값을 y 값에다가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그 파라미터 인수 매개 변수를 전달해 주게 되겠죠. 현재 x 값은 얼마인가요? 위에서 정의하기로 2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라고 하는 값이 이 y 값으로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중괄호 속에 보면 return y 곱하기 y니까 y 곱하기 y 4 값이 계산이 됐겠네요. 4의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리턴을 하게 되면 이 결과들을 여기에 전달해 주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y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어요? 이 4라는 값이 전달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게 메서드를 정의해주고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실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리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 겁니다. 배포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기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할 언어를 정의를 해주고 현재 우리가 작업할 내용이 뭔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운영체제를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빈 프로젝트라는 형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 구성하기 위한 그런 그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우리가 그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지는 것들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솔루션은 우리가 그 어떤 보자기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자 속에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1, 2, 3, 4 이런 형태로 다수의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은 여기에 상자 역할을 하게 되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그 중에 내부에 존재하는 그 솔루션 안쪽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1이라고 정의를 해줬네요. 그리고 그 위치 영역은 우리가 그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어느 위치에 정의할 건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본값을 쓰지 말고 여기처럼 D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에다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을 하나의 폴더로 만들기 위해서는 D 드라이브에 보통은 여러분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과목명을 적어주고 그 영역에다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솔루션 이름은 초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다른 이름을 정의하기로 하죠. 밑줄 03, 밑줄 클래스 앤 오브젝트라고 하는 솔루션 이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같은 위치에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가 될 텐데 보통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단넷 프레임워크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얘기라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C# 프로그래밍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환경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단넷 프레임워크이다. 일단은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학기점이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 영역에 있는 도구 상자입니다. 도구 상자. 그리고 요 영역은 작업 화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요 영역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영역을 솔루션 탐색기라고 부르는데 이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솔루션 탐색기 이런 얘기는 수시로 등장할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얘네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아래 우측 하단에는 속성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개념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도구상자, 작업화면, 솔루션 탐색기, 속성창 네 가지 단어를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접 작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부터는 직접 실습을 해야 됩니다. 키스의 강의 자료실에 보면 두 개의 압축 파일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 압축 파일의 이름은 밑줄 03 car-image.zip이라고 하는 파일과 밑줄 03 class-and-object.zip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압축 파일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고 오늘은 03 class-and-object.zip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D 드라이버의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저장하는 위치는 D 드라이버의 프로그래밍 밑에 있는 2020-OOP라고 하는 폴더 속에 저장을 합니다. 클래스 앤 오브젝트와 car-image.zip 두 가지를 압축 해제를 합니다. 해당 폴더 밑에다가 압축 해제를 하도록 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폴더가 생기면서 그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중에서 클래스 앤 오브젝트라고 하는 03 클래스 앤 오브젝트를 따당 더블 클릭하기로 하죠. 거기에 보면 02, 03, 04, 05라고 하는 그 4개의 프로젝트가 존재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확장자가 SLN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확장자 SLN은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그 마우스를 통해서 글자를 쓰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솔루션에서 SLN을 딴 겁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는 여기에 03 class and object.sln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한 개만 깔려 있을 때는 그냥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 개 설정을 해 놓은 경우에는 어떤 에디션을 이용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오른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설명하기로 하죠. 오른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런 메뉴들을 팝업 메뉴라고 부릅니다. 톡 튀어나온다. 팝업 메뉴. 자, 팝업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누르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옵니다. 지금 내 컴퓨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도 있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2013도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이용해서 이 솔루션을 열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따당 더블 클릭하면 이제 솔루션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솔루션이 열린 모습입니다. 이때 이 솔루션 탐색기 영역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솔루션 03 그 클래스 앤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얘네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입니다. 03 솔루션 내부에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4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보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 도구상자, 자금화면, 솔루션 탐색기, 그리고 속성창. 이 단어는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오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열린다고 그랬죠. 이 메뉴를 뭐라고요? 네, 팝업 메뉴요. 팝업 메뉴에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그 컨텍스트 메뉴가 새로운 메뉴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 추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C# 프로그래밍 언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쓴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 때 설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에 콘솔 앱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우리가 한 학기 내내 그 작업을 할 때 만드는 것은 우리 콘솔 앱이라고 하는 것과 윈도우즈 폼즈 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를 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물론 .NET 코어가 아니라 .NET 프레임워크에 있는 콘솔 앱, 윈도우 폼 앱을 만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콘솔 앱을 만들고 윈도우 폼즈 앱은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 디자인은 대부분 이제 그 미리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콘솔 앱을 누르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글자가 작아서 내가 옆에 크게 적어놨죠.
밑줄 01 오토모빌 콘솔 APP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기로 하죠. 요 영역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솔루션 만들 때 지정했던 위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솔루션 탐색기,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먼저 솔루션 탐색기입니다. 솔루션 탐색기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거죠. 솔루션 탐색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우측 상단에 위치합니다. 솔루션 탐색기는 솔루션 내부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솔루션 탐색기입니다. 솔루션 탐색기 내부에 가장 상위에 해당되는 것은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은 프로젝트를 모아두는 그릇의 역할, 프로젝트를 담아두는 상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솔루션 탐색기에서 보자면 요 영역이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이름은 지금 현재 03 클래스 앤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름이고 거기에는 5개의 프로젝트가 담겨 있네요. 이 솔루션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포함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01 프로젝트, 02 프로젝트, 03 프로젝트, 04 프로젝트, 05 프로젝트 현재 5개가 들어있고 방금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는 그 중에서 01번 프로젝트가 되겠죠. 프로젝트 내부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02번을 보게 되면 오토모빌 폼.cs라는 게 있고 프로그램.cs라는 게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파일들로 존재를 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솔루션을 생성할 때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솔루션 이름과 처음 생성되는 프로젝트 이름 두 가지가 같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름을 따로 짓고 왔기 때문에 지금 솔루션 이름과 프로젝트 자 참고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의 글꼴을 좀 지정을 해보기로 하죠. 네, 비주얼 스튜디오의 가장 기본적인 글꼴은 바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탕체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영문자, 대문자 I, 영문자, 소문자 L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영문자, 대문자 I, 영문자, 소문자 L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디버깅을 통해서 찾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글꼴이 좋은데 프로그래밍에 가장 적절한 글꼴은 루시다 산스 콘솔 혹은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글꼴을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글꼴을 추천합니다. 이 글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도구 옵션 환경의 글꼴 및 색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도구 및 옵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환경 메뉴의 글꼴 및 색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몇 가지 더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건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한 가지 글꼴 및 색에서 글꼴을 루시다 산스 타이프라이터로 한다라는 것만 우선 좀 지정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는 만들었는데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정의하는 과정에 접어가 보기로 하겠는데 현재 우리는 콘솔 응용 01번 오토모빌 콘솔 APP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새 항목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새 항목을 추가하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추가하고 싶은 거죠? 클래스를 정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우리는 이전에서 클래스 정의할 때 이야기했죠.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오토모빌.cs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기로 하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만큼의 결과들을 제공해 줍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템플릿은 기본 틀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기본 우리가 작업에 필요한 기본형을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앞쪽에 이렇게 유진 구문 5개가 있는데 이 유진 구문은 우리가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네요. 파란색은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클래스를 담을 수 있는 상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이름은 01 오토모빌 콘솔 APP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뭐하고 이름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이름하고 같죠.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네임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안쪽에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 구문이 생기게 되네요.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그리고 저기 키워드를 통해서 정의하게 되고 클래스 이름은 오토모빌이라고 그랬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청록색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 오토모빌은 무슨 이름하고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그 오토모빌 클래스를 추가할 때 이름 지어줬던 오토모빌.cs의 오토모빌 이름과 동일한 형태로 들어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네임스페이스의 시작, 끝 안쪽에 클래스 시작, 끝이 있습니다. 클래스의 시작과 끝 이 부분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정의를 해. 자, 이제 우리 그 클래스 정의를 해볼까요? 클래스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클래스의 시작 괄호, 클래스의 끝 괄호 내부에 정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바가 있죠.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가장 위쪽에 클래스 이름, 이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정의할 때 이름과 동일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UML에 있는 두 가지의 속성 값들은 우리 클래스 정의의 속성 부분에 두 가지를 정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메서드 정의는 메서드 정의해주는 세 영역의 그 메서드 정의해주는 영역의 세 가지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속성 정의에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타입입니다. 타입은 차종이라고 하네요. 차종은 그 어떤 자료를 저장을 할까요? 아마도 승용차, 트럭, 버스 그런 것들을 정의할 겁니다. 그 이와 같은 것들을 정의해 줄 때 우리는 타입에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글자로 그 내용들을 정의해 준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떤 값들을 저장할까요? 0, 10, 20 이런 값들을 저장하겠죠. 그래서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정수형 값으로 저장해 주게 되고 int, 인테저라고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앞쪽에 퍼블릭을 붙여놓는다고 그랬죠. 퍼블릭은 공개된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공개되는 누구에게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후속에서 다루도록 하지요. 그리고 메서드에서는 스피드 업 메서드, 스피드 다운 메서드 두 가지는 내부에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탑은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보니까 void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네요. voi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환값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스탑은 인수가 없을 때는 괄호 속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은 스피드 플러스 이퀄 밸류라고 하는 값입니다. 스피드 플러스 이퀄 밸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풀어서자면 스피드는 스피드 더하기 밸류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스피드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값 밸류라고 하는 값을 더해라. 그 결과들을 스피드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을 해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수학적으로는 잘못됐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잘못된 문장이 아닙니다. 자, if는 조건을 나타내 주게 되는데 조건은 C# 프로그래밍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뒤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된다 그런 뜻이죠. 스피드 값이 100보다 크다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스피드를 100으로 고정을 시켰네요. 이것은 우리나라는 속도가 100 이상을 넘어서면 운전을 할 수나 100을 넘어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감속은 속도를 낮춰주는 거죠. 얘네들은 스피드 빼기 이퀄 밸류라고 하는 문장을 써줬습니다. 이것은 스피드는 스피드 빼기 밸류라고 하는 값이고 위와 마찬가지로 스피드 결과를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오고 그 밸류 값을 더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스피드에 저장을 해주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스피드는 음이 될 수 없으니까 if 조건문에서 스피드가 0보다 적으면 스피드 값을 0으로 고정을 시켜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메인 메서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루션 탐색기에서 01 오토모빌 콘솔 APP를 펼쳐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cs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그 이와 같은 코드들이 작업 화면에 열리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5개의 네임스페이스 유진 구문이 들어있고 그 네임스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임스페이스에서 이름은 01 오토모빌 콘솔 APP입니다. 앞서 우리가 오토모빌 클래스를 정의해 줄 때와 동일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즉 오토모빌 클래스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동일한 네임스페이스에 속한다. 같은 보따리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현재 클래스 이름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는 보니까 이런 문장이 하나가 들어있네요. 이것은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메인 메서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 필요한 코드들은 메인 메서드 시작 중괄호 닫기 중괄호 이 내부에 자 참고로 메인 메서드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내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통합 개발 환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메서드입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호출합니다. 얘네들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정적 메서드로 선언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옆에 써놨죠?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반환값은 void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된 게 메인 메서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최초로 호출되는 메서드다. 요것만 일단 기억하기로 하죠. 자, 이제 메인 메서드 내부에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오토모빌 청록색이네요.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든 클래스입니다. 이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이카라고 하는 걸 만들자. 마이카는 까만색이죠. 내가 글자를 입력한 겁니다. 얘네들을 레퍼런스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퍼런스 변수. 그 다음에 마이카 이퀄 뉴 파란색이죠. 이건 키워드. 오토모빌 괄호 색깔이 청록색이네요. 요런데 괄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오토모빌 괄호 열고 닫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의 인스턴스 한 예제를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생성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로 다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통해서 만든다 그렇게 그 얘기하기로 하죠. 그 지금 현재는 우리 레퍼런스 변수와 인스턴스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마이카를 만들고 뉴 오토모빌 생성자 호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기술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용하는 방법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해요. 여기다 값을 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승용차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카의 스피드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0이라고 하는 값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속성의 값을 할당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합니다. 속성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마이카 객체 이름이라고 그랬죠? 객체 이름 그 다음에 점이라고 붙여주고 그 뒤에 속성을 붙여주면 됩니다. 객체 이름 점 속성 이름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속성에 접근해주는 방식들입니다. 자, 콘솔에서 이제 출력 해보기를 하죠. 그 콘솔이 뭔지는 좀 이따가 결과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속성값을 프로그래밍에서 이용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마이카.타입 이거는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출력해라.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스피드 속성값을 출력해라. 이런 형태로 씁니다. 가져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얘네들을 콘솔.라이트라인은 콘솔이라고 하는 곳에 라이트 쓰다 라인 줄이죠. 한 줄의 형태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출력되는 형식입니다. 출력 포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0번 위치, 1번 위치가 들어있고 마이카.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0번 위치에 있는 값들은 0번 위치에 출력하라. 1번 위치에 있는 값들은 1번 위치에 출력하라.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 보기로 하죠. 메서드는 객체의 동작을 수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것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객체 이름 마이카 점 메서드 이름 스피드업 해주면 됩니다. 스피드업 하는데 가로 속에 값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console.writeLine 똑같은 형태로 요가 mica.type 출력하고 mica.speed 출력해보라 그랬네요. 자, mica.speeddown 속도를 줄여라라는 메서드를 실행했네요. 또 똑같은 거 출력해봤습니다. mica.stop stop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라. stop은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줘도 되죠. 그래서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실행을 해봤네요. 그래서 출력하면 이제 총 앞 페이지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에 대한 출력이 이루어졌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결과를 보기로 하죠.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오토모빌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들었죠. 오토모빌 클래스 이용해서 마이카 1, 오토모빌 클래스 이용해서 마이카 2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우리가 좀 모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그랬네요. 첫 번째,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를 정의하는 과정,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과정, 객체를 사용하는 과정,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레퍼런스 변수 정의해 줄 때는 클래스 이름 써주고 객체 이름을 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그 변수를 정의해 줄 때는 값형, 참조형이라고 나누는데 값형, 참조형에 해당되는 개념은 C#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참조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이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봤더니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이렇게 화살표를 달 수 있는 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죠. 다음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마이카라고 하는 위치에 가봤더니 타입이 존재할 영역, 스피드가 존재할 영역, 세 가지 메서드가 존재할 영역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게 되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공간이 확보되는 메모리상에서 공간이 확보되는 과정을 인스턴스 생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타입은 글자가 정의가 되죠. 문자열이 정의가 됩니다. 문자열은 이 또한 참조형이라서 점으로 정의되고 스피드는 int 정수형이죠. 그래서 실제 값이 0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객체 이름점 속성, 객체 이름점 메서드를 통해서 뭔가 그 동작을 취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식적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타입 영역에 마이카첩 타입 영역에 성룡차라고 주면 타입이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성룡차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고 마이카점 스피드 이퀄 10 그러면 원래 스피드는 0이었는데 그 0의 영역을 없애고 10이라는 값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호출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카.speeddown 5 그러면 여기 메서드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스피드다운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코드들이 실행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스피드다운 10을 가지고 있던 이 값들이 이제 5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사용하는 과정의 자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솔루션 속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 프로젝트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01 오토모빌 콘솔.app에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로는 컨트롤 F5 혹은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디버그 메뉴에는 디버깅 시작이 있고 디버그 메뉴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습관적으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의 결과를 보면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의 결과 스피드가 0인 결과가 나왔죠. 스피드업을 통해서 100까지 올린 결과가 나왔죠. 스피드 다운을 통해서 20을 낮춘 80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탑 메서드 실행해서 결과가 0인 결과 이렇게 4개의 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창을 우리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나오기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운영체제는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MS-DOS 운영체제는 원래 이렇게 새까만 창에서 동작되는 건데 이 DOS 상태에서 동작되는 것들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DOS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새까만 창 이런 것들을 콘솔 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솔 응용은 그 결과를 콘솔 창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콘솔 응용 프로그램, 콘솔 응용 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요즘은 콘솔 응용 앱은 공부할 때 빼놓고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간혹 이 콘솔 응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 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윈도우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결과가 우리가 디자인한 폼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윈도우 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지금 사용할 자동차 객체는 이전에 했던 것과 예제와 동일합니다. 속성에 타입 스피드 두 개가 있고 메서드에 가속, 감속, 정지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그런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실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컴퓨터에서 많이 보던 거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윈도우 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디자인할 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컨트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두 가지 얘네들을 그룹박스라고 합니다. 그룹박스는 컨트롤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위에 것은 입력에 해당된다. 아래 것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컨트롤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그룹박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블은 글자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레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여기에 있는 차종, 속도, 차종, 현재 속도처럼 프로그램 실행 내내 값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결과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뭐 차종 승용차가 됐다가 버스가 됐다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속도는 0으로부터 100 사이 값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값들을 보여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값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출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력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주로 이 레이블을 씁니다. 글자 출력을 나타내 줄 때 레이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 영역에 있는 것들을 텍스트박스라고 합니다. 텍스트박스는 레이블하고 생긴 것은 비슷한데 글자를 이용하라는 거죠. 여기는 그 글자를 이용하는데 이 텍스트박스는 입력과 출력 용도로 보통 두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입력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단추 버튼이라고 불러요. 이 버튼은 보통은 우리가 눌러서 동작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것 오른쪽에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그 콤보박스라고 부릅니다. 콤보박스는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여러 그 화면이 펼쳐지게 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주는 그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보통 콤보박스도 자, 우리 컨트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갖고서 실제 수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도구를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버튼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레이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 뭐라고요? 객체입니다. 객체의 한 컨트롤은 객체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컴퓨터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정보를 주면 컴퓨터는 그 결과를 처리하고 그 실행된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고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컨트롤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게 마련이죠. 자, 컨트롤은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컨트롤은 객체라 그랬습니다. 객체는 무엇과 무엇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속성과 메서드를 갖게 되죠. 자, 이 그 컨트롤을 추가하고 컨트롤을 화면에 추가하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보면 우측 하단에 속성창이 있다고 그랬죠. 속성창에서 요 그림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글자가 속성하고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풍선 도움말이라고 부릅니다. 요 영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컨트롤의 속성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번개 모양 우측에 있는 번개 모양 위에 마우스를 얹어 놓으면 이벤트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 그 메서드를 정의해 주는 이벤트를 정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 버튼에 해당되는 속성, 버튼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나타내고 있는데 버튼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 이거는 버튼에 나타나는 글자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내가 여기에 객체 생성 그러면 버튼에 나타나는 글자가 바뀝니다. 다른 다양한 형태의 그 속성들은 차차 다루기로 하죠. 자, 번개 모양을 나누면 대표적인 버튼의 그 이벤트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뭔가 이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영역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클릭은 내가 한번 왼쪽 마우스를 눌러주는 동작을 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일처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 버튼이라고 하는 동작이죠. 즉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은 우측 하단에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속성 값도 결정을 해줄 수 있고 메서드에 해당되는 이벤트 동작도 정의를 해줄 수 있다. 이것들을 기억을 해두기로 하죠. 자, 다음은 컨트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이벤트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이벤트는 버튼을 클릭해주는 동작이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입니다. 이 컨트롤을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이벤트 처리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 처리기가 말하자면 메서드가 됩니다. 즉 이벤트는 사건의 종류에 해당되고 이벤트를 따당하면 메서드가 만들어지고 그 메서드 이름을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처리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이벤트 처리기는 일종의 메서드인데 여기에는 소스 코드 창이 생성되고 컨트롤에 사건이 발생되어 수행되어야 되는 동작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 처리기는 일종의 메서드입니다. 속성에서 이야기하는 그 객체 지향에서 이야기하는 속성 메서드의 메서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사용할 컨트롤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그룹박스, 컨트롤을 묶어주는 상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주요한 속성들은 프로그래밍 이름이 있습니다. 네임 속성.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이 있는데 텍스트 속성은 요 위에 나타나는 그 글자입니다. 사이즈,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는 그 객체를 그룹박스는 얼마만한 크기로 만들 건가 하는 건데 그룹박스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여기 버튼이 나옵니다. 얘를 끌고 다니면 크기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박스 내부의 위치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상단에 있는 그 좌상단 위치, 요 위치가 0,0의 위치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콤보박스입니다. 콤보박스는 우측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열리고 이 선택하는 걸 눌렀을 때는 선택지가 생성이 됩니다. 요 선택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값을 선택을 해주는 게 그 그룹박스의 역할입니다. 항목을 나열해 놓고 그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컨트롤을 콤보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한 속성으로서는 name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이름, items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s가 붙었네요. 복수입니다.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현재 items는 여기에 펼쳐지는 이런 것들을 items라고 부르는데 여러 개 값이 있죠. 얘네들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값을 직접 줄 수가 없고 문자열 컬렉션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 문자열 컬렉션 편집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기로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selected index, selected item이라고 하는 건데 선택된 항목에 해당되는 지수, 선택된 항목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낼 때 selected index, selected item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지수 그러면 보통 우리 번호를 이야기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요 아래 영역의 그림에서 보자면 빨간색은 0번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는 0번 위치입니다. 노란색은 1번 위치, 녹색은 2번 위치, 파란색은 3번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0, 1, 2, 3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들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그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 selected 아이템은 그 중에서 선택되어 있는 항목을 이야기할 때 selected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초기에 여기에 뭐가 표시될 거냐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그 텍스트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 콤보박스에서는 그 주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selected index changed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박스 이름 밑줄 selected index changed라고 하는 건데 항목 선택을 변경할 때 이 이벤트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콤보박스의 그 속성창입니다. 속성창에 보게 되면 속성창에서 아이템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컬렉션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컬렉션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컬렉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네, 수집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값을 지정해 줄 때는 여기 있는 버튼, 점 3개짜리 버튼을 누릅니다. 이 점 3개짜리 버튼을 누르면 문자열 컬렉션 편집기가 생성이 되는데 한 줄에 하나씩 문자열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엔터 누르고 버스 엔터 누르고 트럭 누르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문자열 컬렉션 편집기로 항목들이 이제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작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프로젝트 추가하겠는데 지금은 UI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실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솔루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의 솔루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누릅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윈도우즈 폼즈 앱 프레임워크 형태로 우리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써야 되겠죠. 02번 오토모빌 윈도우즈 app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이름만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이 작업 환경 영역에 이렇게 폼 1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 폼 1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컨트롤들을 배치하고 필요한 속성들을 지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폼의 속성을 바꿀 때는 여기에 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폼 이름 변경 그렇게 해도 되고 폼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속성 창을 통해서 폼의 속성을 바꿔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폼을 누르고는 속성 두 가지를 네임 속성과 텍스트 속성을 바꿔줍니다. 자, 입력 정보는 그룹박스라 그랬죠. 그룹박스. 그룹박스는 텍스트 정보만 텍스트 속성만 바꿔줍니다. 세 번째 들어있는 얘는 레이블이라고 그랬어요. 레이블을 선택하고 텍스트 속성만 바꿔줍니다. 네 번째 것은 콤보박스라 그랬네요. 콤보박스. 콤보박스는 네임 속성 바꿔주고 아이템즈 속성 바꿔주고 그리고 텍스트에는 승용차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컨트롤들도 이렇게 속성들을 이런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미 공이 오토모빌 윈도우즈 app라고 하는 클래스의 디자인을 UI를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그 솔루션 탐색기에서 얘를 펼쳐봅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오토모빌 폼.cs라고 하는 그 C# 코드가 있을 거예요. 얘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좀 전에 설명했던 모양으로 자동차 클래스 기초라고 하는 얘가 열립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윈도우즈 폼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폼이 열리게 됩니다. 이미 디자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클래스를 추가를 해보기로 하죠. 여기서부터는 직접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솔루션 탐색기에서 02번 오토모빌 윈도우 app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새 항목 추가 대화 상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추가할 것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템플릿에서 클래스를 선택하고 내용은 오토모빌.cs라고 넣기로 하죠.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클래스는 우리가 실습 예제 1번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오토모빌 안쪽에 요만큼의 영역은 기존에 있었던 01 프로젝트에서 오토모빌 클래스를 열고 이 클래스 내부의 영역, 빨간 네모가 되어 있는 영역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이 위치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직접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폼에 보면 객체 생성, 가속, 감속이라고 하는 3개의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윈도우 폼이 있는 디자인에서 객체 생성 따당 더블 클릭을 누르죠. 객체 생성에서 저기 윈도우 폼에서 가속 따당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폼에서 감속키 따당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스 코드가 열리게 되겠죠. 그 소스 코드에 빨간색 네모 속에 들어있는 코드들만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그 오토모빌 이름 색깔이 뭐죠?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죠. 이 똑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똑같으면서 가로가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성자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생성자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그 내용물은 우리가 차후에 좀 다루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요 영역에 들어있는 콜론 다음에 들어있는 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부르는데 객체 지향에서 상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할 내용은 요 문장만 추가합니다. 오토모빌 클래스 이름이죠. 마이카 객체 이름 그 객체 이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라고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잠깐 여기에서 얘네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얘네들은 우리가 그 슬래시라고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 주석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문을 달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프로그램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프로그램 작성에서 꽤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주석을 프로그램의 소스에 주석을 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상사들이 우리 교수님들을 욕합니다. 도대체 두원공대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주석 한 줄 달 줄 모르냐고. 이 주석은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이 주석은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석을 추가로 더 다는 것은 권장합니다. 절대 빼먹지 말기 바랍니다. 자, 위쪽에 요 영역에 이게 그 선언해 주는 것들을 모듈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클래스 내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변수를 사용하는 스코프라고 부르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죠. 자, 버튼을 따당 3번을 눌렀기 때문에 이미 24번 줄 버튼 크리에이트 클릭이라든지 버튼 엑셀 클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btn 크리에이터 이건 뭐죠? 컨트롤의 이름입니다. 컨트롤의 이름.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벤트입니다. 즉 여기에 만들어진 것은 이벤트 핸들러는 컨트롤 이름 밑줄 이벤트 이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파라미터 리스트는 차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진 겁니다. 메서드가 생성이 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빨간 네모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과정 뭐 하는 거죠? 마이카 이퀄 뉴 오토모빌 우리 콘솔 응용에서 봤죠? 네, 그렇습니다.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값을 할당해 주는 것 마이카.type, 마이카.speed 이러면 뭔가 가지고 있던 값들을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다만 콘솔 응용에서는 값을 직접 줬던 데 비해서 우리는 다른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자, 어디서 가져왔는지 볼까요? cbtype 이건 뭐였죠? 콤보박스라고 하는 컨트롤입니다. txtspeed의 뭐였죠? 텍스트박스라고 하는 컨트롤입니다. 콤보박스에서 selected item이 얘기했어요. 선택된 항목.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항목을 가져와서 그 결과를 타입에다 넣겠다 그런 거죠. 콤보박스에 있는 것들은 자료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오브젝트형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타입은 우리가 글자만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to string 글자로 바꾸라. 글자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라라고 지정했습니다. 자, 텍스트 스피드에는 글자를 넣는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텍스트 속성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텍스트 속성. 텍스트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글자입니다. 글자는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마이카에 들어있는 스피드라고 하는 속성은
int, 인테저, 정수형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직접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글자로 바꿔줘야 돼요. 글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글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을 int.pars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를 수로 바꾸어서 그 결과를 스피드라고 하는 속성에다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괄호가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엑셀 가속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 이벤트를 실행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는 스피드업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5만큼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값이 5만큼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죠. 자, 감속입니다. 감속은 mica.speeddown을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만큼 속도를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메서드는 여기 들어있네요. 사용자 정의 메서드. 내가 만든 메서드를 사용자 정의 메서드라고 그럽니다. 현재 하는 역할은 객체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 네이밍 컨벤션 관습에 의하면 사용자 정의 메서드에는 일반적으로 밑줄을 쓰지 않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은 버튼 리듀서 감속이라고 하는 버튼이죠. 밑줄이 들어있고 클릭 이벤트죠. 컨트롤 이름 밑줄 이벤트 이런 형태로 쓰는 데 비해서 사용자 정의 메서드는 밑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private 현재 내 영역에서만 쓰겠다 void 결과가 없다. 이 메서드 이름 디스플레이 인포입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인수도 없다. 파라미터도 없다. 자, LBL 타입 요거는 우리 출력을 보여주기 위한 레이블이죠. LBL 스피드도 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컨트롤입니다. 여기에 텍스트 속성에다가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타입 속성을 전달해 주라. 그 다음에 마이카.스피드에 있는 결과를 텍스트에 전달해 주라 그랬네요. 근데 마이카.스피드는 값이 뭐예요? 0, 10, 20처럼 숫자죠. 숫자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자로 바꿔줘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글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레이블 스피드의 텍스트 속성에 보여주게 되겠네요. 자, 이벤트 핸들러와 사용자 정의 메서드의 차이입니다. 이벤트는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는 동작을 기술하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창으로 이동하고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내부의 코드만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사용자 정의 메서드는 메서드 이름과 내부 코드 모두들을 내가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여기 글자가 어디 갔죠? 밑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기로 하죠. 지금 프로젝트가 5개이기 때문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02번 프로젝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5를 누르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아무것도 여기 아래쪽 객체 결과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자, 이제 여기에서 속도를 10이라고 주고 객체 생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성룡차가 그대로 여기에 출력이 됐죠. 여기 속도 10이 여기에 출력이 됐겠네요. 자, 이번에는 가속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원래 10이었던 결과가 이번에는 15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윈도우 응용에 해당되는 결과입니다. 자, 걔네들이 실제로 어느 위치에 만들어진지 실행 파일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 영역은 여러분과 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 가지고 오타가 있네요. 2020년이죠. 2020 1학기의 OP 속에 들어 있습니다. 03에 클래스 앤 오브젝트가 들어 있고 01번 콘솔 app, 02번 윈도우 app 영역의 빈 밑에 디버거 영역에 보면 01 오토모빌 콘솔 app.exe, 02 오토모빌 윈도우 app.exe라고 하는 두 개의 실행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한번 실행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그 콘솔 응용은 곧바로 나타났다 사라져 버립니다. 실행하고 그 결과가 사라져 버리죠. 그렇지만 윈도우 쪽에서는 직접 동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짜면 이 실행 파일만 배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실행 결과를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실습을 했었는데 실습은 총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개의 결과를 스크린 캡처하고 그것을 LMS의 과제물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넣기 위해서는 zip 방식으로 압축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과제는 구글링입니다. 클래스와 객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기로 하죠. 그 주로 요즘은 자바 언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바 언어의 내용이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나 클래스와 객체는 자바나 C샵이나 기본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쭈루룩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한글, 워드, 텍스트 상관없이 좀 요약을 해가지고 그 키스에다가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만 깜지로 작성을 하고 걔네들을 LMS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영어 단어의 계속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영어 단어이네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클래스와 객체가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툴, 객체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든 그 한 예, 그랬죠. 클래스 정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클래스 이름, 속성들, 메서드들을 도출해 준 다음에 그 클래스 코드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클래스를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객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면 됐죠. 그리고 이용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 이후에 요쪽에 있는 영역들은 다음 시간에,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들입니다. 레일 라운지의 사람을 얻는 기술에는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학습을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은 SNS를 통해서 단톡이나 개톡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시간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듬캐션,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하자면 프로그램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며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